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농업 수익 감소 분양 과수 중에서 이제 포도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89페이지인데요. 자, 289페이지 보면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분양 방식의 이제 과수로 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를 제일 어려워하는데 과수는 이제 요거만 하면 이제 끝인 거죠. 자, 문제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출제하려고 오늘은 안 가져왔고요. 동형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농업 수익 감소는 말 그대로 이제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이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수익 감소 부양 방식의 과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 농업 수익 감소 분양 방식에서는요, 보험금 계산할 때 보험금 공식은 가장 일반적인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되죠. 근데 이제 피해율을 산정할 때 수확 감소는 이제 수확량을 가지고 보지만 이건 이제 수익 감소니까 수입을 가지고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수입이 있고요. 이제 이 보험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이 있고 여기에 대비했을 때 실제 수입을 대비해서 비교해 보는 거고요. 이걸 이제 기준 수입으로 나누면 이제 율이 되겠죠. 비율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 수입은 그래서 보험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은 평년 수확량 여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의 기준 가격 요걸 곱한 게 이제 기준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 수입은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런 건데 실제 수입은 이제 평균 수확량 대비해서 요거 대비해서 수확량하고요. 그래서 계약자만 잘했다면 수확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이제 미보상 감소량이죠. 요거는 이제 계약자만 제대로 했다면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두 개죠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 가을 감자 주변 이제 밭작물도 마찬가지니까 밭작물에 비해 보게 되면 이제 밭작물의 경우에 감자는 병충해를 보장을 하죠.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줘야 되겠어요? 빼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수입이니까 만약에 피해를 산정한다면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숭아는 우리가 평수 미평에다가 분자가 피해율이니까 이걸 더해줘 버리는 거고 감자는 수입이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밭작물 같으면 이제 병충해 감소량을 빼주겠죠. 지금은 이제 포도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격을 곱하는데 그래서 수입을 구성하는 것은 수확량도 수입을 구성하지만 그 가격에 의해서 수입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가격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아진 가격을 수입으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의 이 기준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을 했을 때 수확 이후에 수확기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기는 보통 이제 그 수확이 끝나면 수확 종기일로부터 한 달쯤 지나면 이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실제 수입을 계산하는데 그러면요 수확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보게 되면 이것은 수확 종합위험 수확 감소 부정 방식대로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뭘 수확량으로 보냐면 이때는 평년 수확량 전체를 다 수확량으로 잡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소량은 얘는 이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이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보상하는 재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로 인한 감소가 수확량이 줄어든 게 확인이 안 된다면 그런 경우는 감소된 양을 전부 다 미보상 감소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풀게 되면
평형 수학량에서 수학량을 뺀 거, 이 전체를 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그 파장물이 나와 있지만 계산 방식은 똑같으니까 뭐 포도든 뭐 파장물이든 똑같다는 거죠. 부응의 계산 방식은. 그래서 이 수익 감소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잘 나오냐면 이 문제를 수익 감소를 문제를 내게 되면 그러면 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수학량 조사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 감소 보험금 한 번 더 꼬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3년 연속 계속 나오는데 올해도 오날 확률이 있죠. 왜냐면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봐도 내고 싶어요. 여기 딱 내고 싶은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출제하는 입장이 되면 이게 안 내보려고 해도 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적과전 종합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가축 올해 가축은 풍성합니다. 풍성. 왜 그러냐면 올해 가축은 작년에 비해서 양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제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가축만 해도 10문제 다 낼 수도 있을 정도로 공부할 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축 반드시 나올 거고 저까지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감소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수학 감소를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디가 나오겠어요? 그죠? 벼는 빠지지 하고 나오잖아. 벼 이건 뭐 손해평가 사람 누구나 하는 거니까 나오는 거. 요것만 맞춰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만 맞춰도 여기서 뭐 이거 15점, 이거 15점, 이거 15점. 벼는 5점이 될 수도 있고 15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입장이다 보면 여기가 주력이고 나머지는 다 자잘한 5점짜리를 내게 될 것 같아요. 찍어봐도 뭐 예를 들면 뭐 시설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5점짜리로 내기 딱 그렇게 그 출제를 해보면 그렇게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시설 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시설들 이런 것들은 5점짜리나 뭐 아니면 10원짜리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나. 어쨌든 수익 감소는 매번 나와요. 그래서 이번 동영 우리가 참 다음 주부터 이 동영 모의고사 보는 분도 얘기했죠. 다음 주 오늘부터는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고 다음 주 오늘부터는 아마 1과목도 다음 주부터 1과목도 이번 주에 끝나죠. 진도가 그러면 이제 1과목도 동영을 하니까 동영을 하게 되면 7시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딱 나라 배부해 줄 겁니다. 다 앉으면 시험 볼 때랑 똑같이 미리 줘가지고 풀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시간 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7시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다 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50분 동안 문제를 풀 겁니다. 풀고 10분 동안 쉬었다가 8시부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해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실제 시험 보는 느낌도 확실히 들 거고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을 4회 4번 걸쳐 가지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 감소도 매 회마다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매 회마다 하다 보니까 원래 오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포도를 가져오려다가 가져오면 3문제만 남게 되는 거 만든 게 이거 동영에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 수익 감소는 시험이 하여튼 왜 출제하는 사람이 출제를 하는가 이게 이제 같은 입장에서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는 뭐 출제가 꼭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익 감소는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시험 볼 거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전범위를 공부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전범위형 문제니까 적과전에서부터 가축까지 일주일 동안 다 공부하고 와야 돼요. 응? 뭐 시험 보든 말든 난 내 할 일만 하란다. 이러고 진도나 따라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범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과목, 2과목 둘 다 전 범위를 공부를 하고 와서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 토요일날 공부하고 뭐라고? 금요일은 진도를 나가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밖에 공부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공부를 하고 월요일 보는 걸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공부하고 월요일 시험 보고 이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월요일 보는 걸로. 자, 어쨌든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농업 수익 감소원 우리 공부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수학 감소해서 이미 공부했으니까 조사 방법은.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9페이지에 문제가 간단한 게 있게 되고요. 289페이지 문제는 풀어보시고 291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의 포도 품목에 대한 거다. 자,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상을 보니까 수익 감소 포도가 되고요. 분가액 금액은 1,890만원, 평균 수확량은 6,300kg, 가입 수는 450, 기준 가격 3,000원, 차이 부담 비율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포도, 복숭아, 자두는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하던 모든 농지에서 착과 수를 조사를 하죠. 그래서 착과 수를 사고 없었지만 착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실제 결과수가 450주, 미보상이 40주, 고사가 0주가 되고요. 표본주 착과 수의 합계가 308개였습니다. 미보상 비율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과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중은 품종별로 수확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세 품종이면 3번 하는 거고, 한 품종이면 한 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푸복자에서는 과중은 사고와 접수된 과수원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농업 수익 감소에서 포도는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과중조사도 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확량이 안 줄어들어도 가격 하락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던 없었던 수확 감소와 달라서 포도는 수익 감소 포도는요 과중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푸복자는 우리가 과중 조사할 때 똑같잖아요. 그래서 농지에서 이 품종별로 착과 평균적인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포도 30개, 복숭아자도 60개, 기억나죠? 포도니까 30개를 갖고서 과중 조사해보니까 1200g이 나왔고요. 미보상 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보니까 그 이후에 재해가 없어요. 아무런 보험사고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 수확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수확이 끝나고 나면 한 달쯤 있다가 집계를 해가지고요. 이제 수확을 한 걸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을 이제 집계를 해서 그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가격 공시를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판매된 게다 2,600원에 킬로그램당 2,600원에 판매했다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3,000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수확기 가격이 떨어졌죠. 400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시오. 자,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수확 감소 같으면 보험금 나갈 일이 없죠. 사고 없으니까. 근데 수익 감소니까 보험사고 없어도 가격 하락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수확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수확량을 우리 포도복숭아 자두는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이죠.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착과량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놨냐면 조사 대상 주수 과실이 달려있는 조사 주수 곱하기 그다음에 한 주당 달려있는 주당 착과 수에다가 개당 과중을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착과 수, 여기까지가 착과 량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미보상주수가 있으면 미보상주수는 달려있는 걸로 봐버리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죠. 포도복숭아 자두한 지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또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지나 봐요. 감귤 막 하고 나니까 이것도 약간 가물가물. 자 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해보면 실제 유효 주수가 450, 미보상이 40, 고사가 0이니까 그러니까 40주를 빼게 되면 410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조사 주수가 400주수면 표본 주수는 4 더하기 7이니까 11주가 되겠죠. 그래서 11주에 달려있는 착과수가 30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8개. 그러면 주당 착과수가 몇 개? 28개? 그럼 이게 28, 28개 곱하기 계당 과정입니다. 계당 과정은 표본 과실 수분의 표본 과실의 무게의 합 1200g 12,000인가? 30개. 그러면 계당 과정이 얼마예요? 400g. 400g이니까 0.4kg.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지금 40주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자 주당 평균 수확량은 실제 결과 주수로서 평균 수확량을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6,300kg를 얘를 얼마로? 450주로 나누면 한 주당 수확량이 얼마예요? 네? 얼마? 14kg? 그러면 14k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착과량이 얼마죠? 네? 5,152kg, 5,152kg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착과량의 다음에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는 건데 사고가 없죠. 사고가 착과 사고도 낙과 사고도 고사주 사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당 감수량은 없으니까 0kg가 되겠죠. 0kg. 그럼 이제 수확량은 결국은 5152 마이너스 0이니까 5152kg. 이게 이제 그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알아야 됩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인데 여기 지금 문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감소가 되긴 됐죠. 얼마 되냐면 평균 수확량이 지금 우리가 6,300인데 수확량이 5,150이니까 줄긴 줄었다는 거예요.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조사 내용에 보면 이게 보상하는 재로 줄어든 건지 확인이 안 된대요. 이게 보상하는 재로 줄어든 게 확인이 안 된다면 이럴 때는 이 감소한 양 전체를 미보상 감소량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1148kg가 전부 다 미보상 감소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구해보면 이제 본공에 산하기 위해서 자 일단 우리 수입 감소니까 기존 수입을 계산해 보게 되면 기존 수입은 평균 수확량 6,300kg 곱하기 기준 가격이 3,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기준이 보험가입의 기준이라는 것은 1,890만 원이죠. 그래서 1,890만 원. 이게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수입은 그러면 자 수확량이 5,152kg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이 1,148kg 곱하기 작은 거 그래서 이 기준 가격 3,000원 하고요. 수확 가격 2,600원 하고 중에서
작은 걸 곱한 게 실제 수입이 되겠죠. 그럼 얼마 돼요? 1638만 원. 163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율은 자, 기준 수입인 1890만 원 마이너스 1638만 원분의 1890만 원이겠죠. 이 비율이니까 여기다 굳이 동그라미들을 안 달아도 상관없죠. 똑같잖아요. 물론 시험에서는 시험지에 쓰면 안 됩니다. 다 써줘야 돼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0.1333 그러면 13.33%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1890만 원 이다 곱하기 피해율 0.1333 마이너스 차기부담 비율이 20%니까 0.2면 차기부담 비율을 피해율이 추가하지 못했죠. 그럼 이제 보험금 없는 거죠. 그럼 보험금은 0원이 되겠죠. 피해가 큰 건 아니다. 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상은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거 유의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자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의 포도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금을 구하시오. 주당 평균 수확량 미보상 감소량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상을 보니까 포도입니다. 수익 감소고요. 그 다음에 2,400만 원 가입금액 8,000kg 20% 자기부담 비율을 기준가격 3,000원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니까 A 품종 B 품종 가입 주수 피준 수확량 1주당 피준 과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사 내용 보니까 착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착과 조사를 해서 실제 결과 주소, 미보상 주소, 착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정조사. 과정조사는 사고가 있든 없든 수익 감소는 한다 했습니다. 과정도. 그래서 계산 과정들이 나오고 미보상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확하는 중에 화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낙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화 피해 구성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타 죽은 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사주수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수확가격 공시해 보니까 3,000원이었던 게 2,000원으로 줄었죠. 자 그러면 두 품종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는 뭐 다 해봤으니까 두 품종이어도 한 번 더 반복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품종이어도 자 그러면 이제 A 품종의 착과량 착과량 마이너스 선행 감소량이니까 A 품종의 착과량을 구해보게 되면 자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 몇 주예요? 조사 형님은 착과 조사에서 보면 착과 조사 200주가 있잖아요. A 품종 200주에서 미보상 주수 6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착과 주어져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이 공식들 한번 해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실제 기가 줄 수 있고 미보상 주수 있지만 거기에 전체 착과 수의 합계가 주어져 있죠. 그 말은 이제 요 두 개를 합친 게 착과 수아니 그죠? 그래서 A 품종의 착과량은 그래서 몇 개라는 거예요? 7,000개 곱하기 자 과중을 적용하는데 표준 과중을 쓸 거냐 계산 과중을 쓸 거냐 과정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표준 과중을 준 이유는 표준 과중 적용했다가 틀려버려라 라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 과중을 써서 틀리라고 이제 맞는 거예요. 표준 과중이 아니라 계산 과중을 써야 되겠죠. 계산 과중. 그러니까 A 품종이 300g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0.3 플러서 자 미보상 주수 A 품종의 미보상 주수 6주죠. 그래서 6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 많이 해봤으니까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은
과수원 전체 평균 수확량 8,000kg. 8,000kg 곱하기 A 품종의 표준 수확량.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A 품종의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이 20kg. 20kg 곱하기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200주죠. 그래서 200을 20 곱하기 200 플러스 B 품종은 30kg 곱하기 몇 주에 100을 다시 200주로 나누면 A 품종의 주당 평균 수확량이 되겠죠. 얼마 나와요? 네? 22.8. 그럼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23kg가 되겠죠. 곱하기 23. 이러면 이제 A 품종의 착과량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나와요? 2238kg. 2238kg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 품종의 착과량도 그어오면, 자, B 품종도 지금 착과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4,000개 곱하기 과중은 표준 과중 350g이 아니라 계당 과중인 450g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0.45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4주 곱하기 역시 B품종의 주당 평균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B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은 8,000kg 곱하기 30 곱하기 100이었죠. 100을 20 곱하기 200 그렇죠? 플러스 30 곱하기 100을 다시 100으로 나눠야 되겠죠. 얼마 나와요? 네? 34.2. 그러면 34kg를 적용을 하게 되면 34. 그럼 이제 비품종의 착과량이 나오게 됩니다. (1936kg)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여기서 바로 이제 착과량을 원래는 합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식이 착과량의 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 시험인가? 재작년 시험에는 A 품종의 수확량, B 품종의 수확량을 구해라라는 기출 문제가 한번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산하지 않고 A 품종 착과량 구하고 A 품종 감소량 구하고 B 품종 착과량, B 품종 감소량 따라 구해가지고 착과량에서 감소량 빼서 A 품종 수확량, B 품종 수확량 구한 다음에 수확량에서 합산을 하게끔 실제로 문제는 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합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따로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합쳐야 되는 건데 그냥 따로따로 내버려둬요. 자, 일단 수확량에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과량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당 감수량을 구해보는 거죠. 그냥 사고를 보니까 9월 20일에 화재가 있죠.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과실이 떨어졌습니다. 낙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당 감수량 중에서 첫 번째 낙과 감수량입니다. 감수량. 자, A 품종의 낙과 감수량을 보게 되면, 자, A 품종의 낙과 수가 800개 곱하기 개당 과중 0.3. 이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낙과량이 되는 거죠. 낙과량 곱하기, 자, 낙하 피해 구성률 40%니까 0.4 마이너스 맥스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0.
96kg. 자, 96kg 화절에 있는 낙과수입니다. 자, B품종의 낙과 감수량입니다. 그럼 이제 B품종의 낙과수가 400 곱하기 0.45 곱하기 자, 낙과 피해 분율이 60%니까 0.6 마이너스 0. 요건 얼마나? 108kg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칙은 여기서 이렇게 합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주수 감수량을 구했죠. 그러면 A 품종의 고사주수 감수량은 자 A 품종의 고사주수가 4주입니다. 그래서 고사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35개, 그 다음에 낙과수가 5개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개당 과정이니까 0.3 곱하기 1 마이너스 나무가 죽으면 피해구성이 100%니까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됐죠. A 품종의 고사로 인한 감수량은 몇 킬로? 48kg. 자, 48kg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 품종의 고사주수 감수량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것도 2주니까 2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56개 플러스 낙과수가 4개 곱하기 계단 과정은 0.45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에 없으니까 0이 되겠죠. 네? 54kg.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합산해버리고, 여기서 합산하고, 여기서 합산해서, 요걸 여기다 빼둬도 되고, 우리 기출에 한번 나온 대로, 지금은 각 품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수확량을 각 품종별로 해보겠습니다. 자,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입니다. 그러면 A 품종의 수확량은, A 품종의 착과량이 2238kg,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 96 플러스 48이 되겠죠. 얼마예요? 네? 2094kg. 역시 B품종의 수확량은 1936 마이너스 108 플러스 54 1773 4kg.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전체 총수확량이겠죠. 그래서 총수확량은 이 두 개를 그냥 이제 더하면 되겠죠. 2094 플러스 1774 그러면 이게 3868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우리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 교대는요 착과량의 합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착과량이 여기서 합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합산해서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출제가 된 적은 문제가 어떻게 나면 A품종 수확량을 구하고 B품종 수확량을 구하고 P를 구해라. 각각 문제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면 그냥 나오면 원칙대로서 그냥 합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확량이 그러면 이제 수확량이 이제 수확 계산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수확량 구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구해야 돼요?
미보상 감소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자 수확량 일단 평형 수확량 8,000 마이너스 수확량이 3,868 곱하기 미보상 비율은 A 품종 구할 때 미보상 비율 세보니까 20이고 B 품종은 10%입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때는 가장 큰 미보상 비율 적용하죠. 그러니까 이가 0.2가 되겠죠. 얼마 나와? 826.4 그럼 826kg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 열심히 막 풀다가 갑자기 다 구했네. 그러면 평수 미평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것은 수익 감소라는 겁니다. 또 너무 그 몰입하다 보면 또 깜빡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기준 수입을 구해야 되겠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8,000kg 곱하기 기준 가격 3,000 하게 되면 2,4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입은 이렇게 되면 수확량 3,868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826 곱하기 작은 거 3,000원하고 2,000원 중에서 작은 거니까 2,000원을 곱하면 되겠죠. 얼마야? 938만 8,000원. 자, 그러면 이제 피해율을 보게 되면요. 피해율은 2,400만 원. 2,400만 원 마이너스 938만 8,000원을 2,400만 원으로 나누면 되겠죠. 얼마예요? 몇 퍼센트? 0.68? 60 883 60.88%. 자,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인 2,400만 원 곱하기 0.6088 마이너스 0.2 되겠죠. (980만) 81만? 81만 1,200원.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함정이 숨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두 품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정석도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합산해서 구해놓고 여기도 합산해서 구해서 빼야 되는 거지만 개별적으로 A 품종 수확량 구하고 B 품종 수확량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따로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수확량 각각 구한 다음에 최종 수확량을 구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이게 실제 한번 시험 기출에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아픈 과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이 가축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부분은 그렇게 이제 지엽적인 내용들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동형 문제를 이렇게 사주할 내용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함정도 좀 집어넣고 공부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뻔히 아는 거 풀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실수가 나오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하려고 나름대로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해오면 문제 반도 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 범위를 이렇게 가볍게라도 보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시험 보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과수를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한 고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논작물, 밭작물로 하겠습니다. 논작물, 밭작물은 뭐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46페이지부터가 이제 논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작물. 논작물 순회 평가입니다. 그래서 종합위원 이제 수학 감소 보상 방식의 논작물이 있는데요. 논작물에 해당되는 작물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죠. 그죠? 왜 4개예요? 그렇습니다. 논작물이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논작물은 4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벼, 밀, 보리,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중에서 대표가 물론 당연히 벼가 되죠. 벼. 그럼 이제 뭐 봄 기간 이런 것들은 아마 1과목에서 공부했을 걸로 보여요. 많은 분들이 1과목 뭐 암기할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럼 뭐 암기 걱정을 뭐라 해요? 그냥 외우면 되지. 많은 분들이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열심히 해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부 시간은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이거 이렇게 되는데 고민만 하면 그 고민하는 시간이 5시간이고 실제 공부는 2-3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체를 그냥 공부하는 데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많죠? 생각은 열심히 하루 종일 꿈속에다만 공부해 지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벼가 됩니다. 벼는 이제 부당기간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중심인데 벼는 이제 4월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수학기 좋은 시점은 11월 31일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럼 몇 개월이에요? 부당기간이 뭐일까 이제 벼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7개월이에요? 8개월이에요? 네? 8개월 아닌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4월 1일부터 계산하면 8개월이잖아요? 8개월 딱 쪼개 반으로. 그러면 쪼개면 이날이 며칠이에요? 4개월 끝이 뭐예요? 4개월 끝이. 예? 8월 30일이 7월 30일이에요. 이때가 2양 한계일이죠. 이때가 이제 2양 한계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2양 한계일이 될 거고 이때 수학 종료점이니까 어딘가 수학을 시작하겠죠 이때. 그리고 이제 수학을 하려면 벼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출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느 시점에 이제 2항이나 직파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벼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보장기간이 2항 직파 불능 보장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2항 한계일까지죠. 이때가 2항 직파 불능 보장 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2항 완료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2항 완료일부터 2항 한계일까지 이때가 제2항 재직파 보장 기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출시까지가 경작 불능 보장 기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둘 다 수학 감소하고 그다음에 수학 불능 보장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벼는 무지 많아요. 벼는 이렇게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료용 벼는 얘는 이제 보장 기간이 딱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부터 해가지고 8월 30일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보장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밀이나 보리는 똑같죠. 그래서 보리는 밀은 언제부터? 10월 달에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 수학기 중순까지인데 이때는요 6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6월은 30일. 30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부장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사료용 변은 변은 보험금이 5개, 이양직파 불능보험금, 재양재직파 보험금, 경불, 수학감소, 그다음에 수학불능 보험금이 있는데 조사료용 변은 경작불능 보험금밖에 없죠. 밀보리는요 경작불능 보험금하고 수학감소보험금 2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벼가 왕이죠. 벼가 왕이고 우리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지금도 안 빠지고 출제된 게 적과전 종합하고 벼. 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죠, 시험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먼저 그 이양직파 불능부터 나오죠. 그래서 규제를 보시면 149페이지에 자,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 내보내기 위해서 이양직파 불능 조사를 합니다. 이양직파 불능은 이거는 이제 왜 생기냐면 가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묘를 이양을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이양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7월 30일까지 이양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보험금은 본가입 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이 지급이 되려면 이양직파 불능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조사는 언제 하느냐? 보험금 내보내려면 자, 이양 한계일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가지고요. 그다음에 답안에 오면 이양직파 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양직파 불능 판정 기준은 보사는 세로 손해로 이양 한계일 7월 30일까지 농지 일부가 아니라 농지 전체에 대해서 이양직파를 못한 경우에 이양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영농활동은 이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활동에 해당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논논제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뚝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이 안 빠지도록. 그 다음에 농가리를 해야 됩니다. 수평을 맞추려고요. 그 다음에 제초제도 살포해야 됩니다. 잡초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료도 시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벼가 영양분을 먹고 잘 되니까 이 4가지 써도록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영농활동도 이행했는데 농지 전체에 대해서 못했다면 이제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양재직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양재직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양을 해놨는데 갑자기 묘를 이양을 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묘가 자리를 잡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재양재직파라고 하는데 재양재직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양재직파는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이때 재양재직파의 경우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일단 조건이 면적 피해율이 차기 부담 비율이 10%예요. 10%죠. 그래서 10% 이상이 아니라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서 재양재직팡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이제 보험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 25%에다가 면적 피해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 면적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보험 가입 면적, 보험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인데, 이때 이 피해 면적은 재양재직파가 이루어진 면적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이 500제곱미터지만
묘가 부족해가지고 400제곱미터밖에 제향을 못했다면 피해 면적은 400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럼 이때 제향 지lik파의 경우에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하게 될 건데 이때 어떤 게 피해 면적이냐,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면적 우리 그 제향 지lik파의 경우에 피해 면적은 어떻게 하겠냐면 본물을 토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묘가 본이 뭐예요?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서 물이 했던 면적, 그죠? 그다음에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이 차단된 면적, 그죠? 그다음에 묘가 살아는 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할 걸로 봤는데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온통 그 논이 보니까 아주 병충해 병균들이 벼멸구가 바글바글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병충해 벼멸구가 보니까 조그만 논 안에 보니까 논에 보니 벼멸구가 보니까 막 수억 마리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얘는 이제 묘가 그러면 죽지 않다 하더라도 소화가 불가능하네요. 이런 경우는 병충해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데를 피해 면적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 조사하겠습니다. 자, 경작불능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바닷가에 그 해안가에 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벼를 심어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바닷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논에 바닷물이 차버립니다. 그러면 소금기가 들어오게 되면 묘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벼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소금물 뿌려주면. 그래서 이런 경우 너무 피해가 크면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막한 말인 것처럼 병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경작불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 시기는요 4호가 있은 다음에 이제 출수익 사이에 그 사이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작불능이 되려면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 되는 거죠. 식물체 비율이 60% 이상이 되고 계약자가 경물봉검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작불능 조사에서 답번에 식물체 비율 조사해 보면요 목적 조사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걸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산제로 식물체 비율은 고사 식물체의 순환 면적을 본가입 식물체의 순환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가 꼭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확이 가능하냐 그걸 따지는 거죠.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그걸로 고사한 걸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작불능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경작불능은 식물체 비율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초과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이상이면서 계약자가 경물봉검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비율이 60%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경물봉검을 60%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경물봉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수확량 조사 대상 농지로 판정을 해서 수확감소 봉검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밀하고 보리에 해당되는 얘기고 벼는 좀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벼의 경우에는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면 이럴 때는 수확량 조사 대상이지만 이게 아니라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인 경우 여기 말고 여기 해당될 때 이런 경우에 벼는 이런 경우라면 경작불능 봉검을 신청을 안 해도 수확량 조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경작불능 봉검 받고 끝내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경작불능 보장기간이 출수기까지이기 때문에
수학량 조사는 수학이 개시된 시점에 하는데 요 기간 사이 텀이 길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수학량 조사할 때까지 내버려 두게 되면 방치가 되어서 피해는 점점 커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공검이 과다 지나치게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벼의 경우에는요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면 무조건 경물봉검 받고 나가야 됩니다. 수학감소봉검이나 이런 거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작불능 보장 기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하나 유의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뭐 이런 경우든 아니든 이제 뭐 또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학 감소 보험금이나 또는 수학 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불능 조사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확량 조사할 때 수학 불능 대상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죠? 따로 조사하는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수학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고 수학 불능 다른 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수확량 조사 나갔다 보니까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더라. 그러면 수학 불능 대상 농지로 판정을 했다가 보험금은 수학 불능 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냐면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그때 조사 나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수학 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수확량 조사를 나갔을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량요소 조사는 벼에만 해당되죠. 벼에만 해당이 되고요. 표본이나 전수는 벼, 밀, 보리가 다 해당되는 거죠. 조사용용 벼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조사용 벼는 경작불능 보험금밖에 없으니까 수확량 조사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조사 시기는 언제냐? 그런데 수량요소 조사를 제일 빨리 하죠. 그래서 이때가 수학이 시작되면 수학 전 14일 전후죠. 그러니까 15일에 하든지 13일에 하든지 수학 전 14일이 근처 내외니까. 그래서 이따 들고요. 표본 조사는 좀 더 이제 좀 더 가깝게요.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점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수사는 그 농지 바로 해당 농지를 수확할 때, 그 농지 수확할 때, 그래서 해당 농지 수확하는 그날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액션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액션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가가지고 액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 시기 가로 넣기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핵심은 당연히 이제 수학 감소 보험금 지급하는 수확량 조사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